안녕하세요. 늘 감사하는 회계사 최정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책의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 요청 자료입니다. 첫 번째, 유형자산 취득 처분 내역은 거래명세서, 시운전 완료 확인서 등 증빙을 확인하여 취득 처분 감가상각 회계 처리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비 계산 시트는 감가상각 계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ERP 자체에서 출력하기도 하고 자체 관리한다면 예시와 같이 엑셀 파일로 작성됩니다. 결산 템플릿이고요. 보시면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으니까 기초가액 기말산에 그대로 남아있고, 건물은 취득가액이 있고 전기, 상각 누계액이 있고요. 상각 대상 금액은 정액법이니까 취득가액일 거고, 연수에 맞춰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계인데요. 2007년도에 구입한 1억 7천짜리 기계가 있는데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8년이니까 이미 다 끝났겠죠. 1,000원만 남아있고 단기 감가상각비는 없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동일하게 매각 완료된 자산인데요. 2025년 6월 30일에 매각돼서 감가상각 누계액 처분된 걸 제거해주고 취득한 걸 제거해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지금 감가상각 중인 대상 기계입니다. 2019년도 그래서 지금 8년이니까 아직 진행 중이죠. 그래서 1,200만원에 매입했는데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1,000만원이다. 그럼 상각 대상 금액이 200만원이니까 200만원에 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입한 차량, 2025년 2월에 매입한 차량을 보시면 이제 560만원 매입을 했고, 대상 금액은 당연히 560이겠죠. 근데 수식상 단기에 2월에 매입한 거기 때문에 총 10개월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가장 결산회계 처리 기본 같은 개념이고요. 수식을 다 따라서 가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단기 취득한 거, 전기부터 넘어온 거, 단기 매각한 거를 예시로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총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쭉 나오는 파일이고요. 세 번째, 유형자산 손상 검사 내역은 회계 기준서상 자산의 손상 징후가 있으면 당해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여 차이에 대해서 손상 인식하여야 됩니다. 회사가 손상을 인식하였다면 손상 계산 내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손상 징후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외부 정부는 회계 기간 중 시장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해왔거나, 두 번째,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바뀌었거나, 세 번째는 시장 이자율이 갑자기 엄청나게 상승하여서 회수 가능액이 확 줄었거나 등이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하시는 중소기업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부 정부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이건 확실하니까. 그리고 이게 사용해 보니까 한 5년 사용할 거라 생각했는데 1년밖에 사용 못하는 상황이 왔거나, 해당 자산이 결국은 매출을 만들려고 샀는데 해당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영업이 계속 영업 손실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치가 없다고 보니까요. 이런 경우에 손상을 인식하기 위한 다음 절차를 밟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회사가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감사원이 현금 창출 단위 평가 보고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현금 창출 단위 평가 보고서에서 이제 현금 창출 단위는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업부가 A 사업부, B 사업부, 그럼 A 사업부에 쓰이는 기계장치들이 있고 B 사업부에 쓰이는 기계장치들이 있겠죠. 근데 B 사업부는 돈을 엄청 잘 벌어. 근데 A 사업부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계속 나. 그럼 A 사업부에 있는 이 기계장치는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손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A 사업부, B 사업부 나누는 걸 현금 창출 단위를 나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중단된 건설 중인 자산 손상처럼 이제 확실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외부 평가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적자가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되는 회사는 없으므로 손상평가는 감사인과 협의사항에 해당합니다. 다음 주요 수정사항입니다. 결산 누락으로 기기장치 등으로 대체됐어야 할 건설 중인 자산이 대체되지 않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을 기장치로 본계점으로 대체를 한 다음 관련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해줍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상태에 이른 때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 어떤 기준으로 건설 중인 자산을 본계정으로 대체를 하나. 실무적으로는 시운전 완료 보고서, 다 완료됐으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준공 보고서, 검수 보고서 등으로 이 보고서 등에 기재된 일자 기준으로 본계정을 대체합니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 계산 오류입니다.
더존 등 회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거나 엑셀 수식상 일괄적으로 계산됨에 따라 오류 가능성이 낮긴 한데, 특히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정부 보조금 비품을 관련 비품 감가상각비의 일정 비율만큼 차감을 해주고 이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제거를 해줍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산 손상 환입 인식입니다. 손상사선을 인식하고 이제 관련 이용자산의 손상사선 누계액 등으로 인식을 해주고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기장치가 3,5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마이너스 1,000원, 손상사선 누계액이 마이너스 1,500원 해서 총 기장치가 1,000원이 되는데, 원래 장부가가 2,500원이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왜 마이너스 1,500을 해주느냐, 이 기계로 벌 수 있는 돈이 1,000원밖에 안 된다 하면 현재 이제 2,500원의 자산 가치가 맞냐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선급금의 건설적인 자산 분류입니다. 선급금은 이후 비유동 항목인 유형자산으로 대체될 거니까 비유동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제 감사인이 선급금 명세서 확인 중에 유형자산 매입 관련 건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이상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